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웃도어 제조업체인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소개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 방송을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작년에 제작한 2021년도 아웃도어 전 세계 의류 브랜드 순위에서 의류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아주 친환경적인 정책을 해서 성공을 한 회사고요. 그래서 우리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소비를 함에 있어서 자연을 더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를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회사도 있다, 또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연보호 정신은 우리가 소비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립하신 분이 1938년 출생입니다. 아직 살아 계시고요. 이름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 보면 이본 쉬나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그렇게 적어요. 이본은 여자 연예인이 있었죠. 이본. 쉬나드. 아이고, 마우스로 적으니까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본 쉬나드라는 분인데, 먼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암벽 등반가이고요. 등반용품 제작자인데, 물건을 만드는데 되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벽 등반을 시작한 나이가 1953년이니까 15살 때 시작을 했는데, 남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남캘리포니아 팔콘니 클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딱 20살 되던 1957년도에 피톤을 생산해서 판매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톤이라는 도구는 암벽에다가 모처럼 망치를 사용해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를 걸어서 올라가기 위한 그 암벽 등반 도구인데, 그걸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기성품이. 그래서 기성품보다 튼튼한 피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하나에 1.5불에 팔았는데 1시간에 2개를 생산해서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또 서핑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도어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차량에 제작 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해변을 여행하고 돈도 벌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분이 여행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수봉에 가면 시나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코스가 있는데요. 시나드 A, 시나드 B 그랬던가. 그게 진짜로 이분이 와가지고 개척한 루트라고 합니다. 1960몇 년도에 왔다고 합니다. 예,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암벽 등반을 많이 했고, 또 암벽 등반가의 입장에서 이런 피톤과 같은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의류로 대성공을 하죠. 이렇게 이제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피톤이라는 거 하나만 만들어서 팔아서 그거 팔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암벽 등반도 하고 서핑도 하던 시나드는 1965년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시나드 이퀴먼트라고 하는 제조사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피톤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게 딱 봐도 자연을 너무 훼손하게 만들어졌죠. 바위에다가 망치로 때려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시나드 이퀴먼트는 피톤을 만들면서 1970년대에는 미국 최대 암벽 등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나드는 피톤이 암벽을 훼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기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70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피톤을 만드는 거를 좀 줄이고 피톤을 대체하는 크록이라는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암벽을 부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돌틈에 끼웠다가 또 나중에는 갖고 내려올 수도 있는, 회수할 수도 있는 신상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톤이라는 제품을 이제 크록으로 대체하는 한편, 1970년에 이본 시나드가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 가서 이제 암벽 등반을 했죠. 근데 럭비 셔츠를 구입을 했어요. 뭐 암벽 등반할 때 입으려고, 럭비, 스코틀랜드는 럭비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 럭비팀, 지역의 럭비팀의 셔츠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뭐 프로 축구팀이나 이런 그 팀의 셔츠를 팬들한테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 럭비팀의 셔츠를 사가지고 암벽 등반할 때 입었는데, 이 셔츠는요, 칼라에 단단한 끈, 여기 제가 뭐 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넓적한 끈이 들어있어서 칼라가 목을, 그러니까 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본 시나드가 이 럭비팀 셔츠를 많이 사온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 셔츠를 입고 암벽 등반을 했고, 또 동료들한테 이 셔츠를 한번 입어봐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호응이 좋으니까 이 등산 의류 생산도 시작을 했고, 또 1972년도까지는 스코틀랜드에서 럭비 셔츠를 수입해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럭비 셔츠인데 이걸 미국에는 암벽 등반용으로 파는 겁니다. 수입해서 팔기만 해도 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다가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도 지금은 이제 시나드 이퀴먼트가 아니고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이름은 바뀌었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런 이 럭비 셔츠 디자인의 아웃도어 의류를 이렇게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가 자연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add to bag,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바구니에 담기, 이게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 똑같은 셔츠인데 안 사고 중고를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자, 중고를 검색해 보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의류를 만드는 업체이지만 중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옷을 안 사도 좋다, 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뭐 이거죠. 이거는 벌써 이제 1970년대부터 시나드 이퀴먼트 시절부터 아주 대표적인 암벽 등반 셔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A heritage inspired rugby style shirt. 럭비 셔츠는 아니고 럭비 스타일이죠. Made of rugged organic cotton jersey. 자, organic cotton, 그러니까 유기농 면으로 만들었다. 저지에서 나오는 유기농 면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Fair Trade Certified. 야, 공정무역이 인증된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Fair Trade라는 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생산 파타고니아의 옷은 87%가 Fair Trade, 그러니까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옷을 만들 때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유기농 섬유 또는 재생 섬유 이런 거를 쓰고요. 또 공정무역, 그러니까 이걸 유통함에 있어서는 공정무역을 준수하는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옷을 만들기 시작해서 아주 회사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럭비 스타일 셔츠 외에 두 번째로 히트친 상품이 아주 엄청나게 빅 히트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애틀랜틱, 그러니까 북대서양 지역, 역시 이제 미국과 유럽 그 쪽에 있는 해안입니다. 북대서양 어부들이 입던 합성 소재 스웨터를 보고, 야, 암벽 등반할 때 이렇게 따뜻한 옷 입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은 암벽 등반할 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주로 100% 울 소재, 또 울과 비슷한 그 뭐 목피 종류 이런 것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울은 물론 가볍긴 하지만 그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직을 사용을 하니까, 모직으로 이제 울 자체는 가벼운데 울로 직조를 해가지고 섬유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겨울에 흔히 입는 코트가 이제 모직으로 된 게 많죠. 그게 되게 두꺼우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우면서 따뜻한 이 합성 소재 스웨터를 보고 어부들이 얼마나 겨울에 춥게 추운 데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한의 조건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입는 싸고 따뜻한 소재인 스웨터를 보고 등반가용 보온 의류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또 모피가 아니고 인조모피를 적용해갖고 등산 의류도 개발하고, 그러다가 1980년에는 폴리프로필린이라는 빨리 마르는, 보온성도 있으면서 빨리 마르는, 이거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폴리프로필린은 지금도 보온데이, 또 이제 미드레이어 제품에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인조 소재인데, 그거를 이제 기능성 의류를 처음 개발한 게 파타고니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등산 의류 착용해서 레이어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모로 된 내복을 입었어요. 모로 된 내복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도 모로 된 내복이 더 모 함유량이, 울 함유량이 비율이 높으면 더 좋은 소재인 건 맞는데,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리프로필린을 섞어 갖고 이런 레이어링 시스템을 이렇게 입으면 가볍고 따뜻하다라는 걸 홍보를 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84년에는 또 사커죠, 사커. 축구선, 럭비가 아니고 사커. 축구 선수들이 입는 운동복의 소재를 보고, 이게 또 합성 소재였거든요. 폴리에스터 소재인 캐필린을 등산복에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신축성이 좋고 땀이 흡수가 잘 안 되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축구 선수들이 입는 이 소재였는데, 그 캐필린 섬유를 등산복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등산복 소재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좋으니까 1985년도 바로 그 다음 해에는 폴리프로필린 생산 라인을 모두 캐필린 섬유로 바꾸는 모험을 시도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랬지만은 뭐 소재에 대한 도전 정신은 좋았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슈나드 이퀴먼트는 재정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브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본 슈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암벽 등반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암벽 장비를 개발해서 팔기 시작했던 사람.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럭비 선수가 입는 셔츠를 입고 등산을 해보니까 이게 편하고 좋더라 해서 그걸 미국에 보급을 한 사람. 그리고 또 대서양에 있는 어부들이 입는 따뜻한 옷을 가지고 등산용 보온 의류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지금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988년에 전미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번 주도를 한 이후로 매년 환경교육 캠페인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환경 옷감을 사용하도록 유기농 면 소재, 유기농 면이 다른 일반 면에 비해서 왜 친환경이냐? 당연히 이 목화를 생산하는 농업이 농약을 엄청나게 씁니다. 유기농 면은 당연히 농약을 쓰지 않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오염, 또 환경 오염, 지구를 살리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단가는 좀 비싸지만 유기농으로 된 면만 쓴다.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가 대히트를 친 게 업사이클링을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게 플리스라고 하는 자켓입니다. 자, 이 플리즈가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죠. 왜 리사이클드를 쓰느냐? 석유 제품입니다. 이 화학 섬유들은. 근데 이 석유 제품을 쓰게 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는 페트병이라든지 또 지금은 고기를 잡는 그물, 이렇게 석유화학 소재로 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잘게 잘라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섬유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석유 기반의 머티리얼, 그러니까 석유로부터 추출해서 만드는 재료를 다시 재활용해서 리사이클해서 이 폴리에스터라는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이 파타고니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제품이 그렇습니다. 자, 플리스라고 하는 점퍼죠. 자켓.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싼 거는, 이게 원래 플리즈는 원래 이런 옷은 양모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무겁고 따뜻한데 젖으면 좀 모우직이기 때문에 물은 또 그렇게 젖지 않고 좋은 그런 소재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조금 무거워요. 예, 이 합성 소재보다는 훨씬 무겁죠. 근데 지금 이 파타고니아에서 만드는 플리즈는 366g 밖에 안 돼요. 한 벌에. 100% 폴리에스터인데 리사이클 소재가 100%가 아닙니다. 리사이클 소재를 50%를 써요. 그리고 안감은 100% 폴리에스터인데 또 리사이클 소재가 50%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한 500g이 채 안 되는 성인 남자용 플리스 재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하죠. 이 제품이 파타고니아의 상징적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셔츠인데 면으로 된 티입니다. 근데 재활용면 50%, 재활용면 폴리에스테르 50%, 역시 재활용이죠. 예,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티셔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바지입니다. 반바지인데 재활용 나일론이 96%. 엘라스텐이 이제 왜 들어가느냐? 신축성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폴리에스테르가 100%인데 재활용 나일론을 사용했다. 재활용 나일론 이건 뭐냐? 고기를 잡는 그물을 바다에 버려진 그물을 수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업사이클링에 성공한 기업이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라는 이 옷을 입으면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데 내가 소비자지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파타고니아가 친환경성을 굉장히 어필을 하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비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뒤로 입는 겁니다. 이게 두 벌이 아니고요. 요거 한 벌, 요거 한 벌이 아니고 요걸 뒤집어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warmth, 따뜻하다는 이야기죠. versatility, 뭐 다양하다. 그러니까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디자인이 여러 개, 두 개의 디자인으로 입을 수 있다. warmth and versatility. Go to recycled polyester and recycled wool. 울도 재활용. 그러니까 모직도 모 섬유도 재활용한 걸 쓴다. High pile sherpa fleece jacket. 파일이 뭐냐면 파일이 이 섬유가 이렇게 삐쭉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high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플리즈가 보면 이 옆에서 보면 요렇게 하나하나 올이 이렇게 길게 나와서 풍성한 느낌을 주는 섬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 파일, 더 풍성한 플리즈 재킷인데 이게 폴리에스테르 리사이클 한 거하고 울이죠. 모도 리사이클 한 건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디자인이 여러 가지인 걸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와도 웨더 리지스턴트니까 비가 와도 좀 방수 뭐 완전히 방수는 아니겠지만 뭐 생활 방수 이런 걸로 해서 추위와 습기에도 강한 재활용된 재킷이다.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도 받은 제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올해 나온 신상품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 파타고니아 제품 전체는 87%가 재사용되는 원료를 쓰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자, 파타고니아는 정말 놀라운 회사입니다. 2022년 올해는 폐그물로 만든 옷을 출시를 했어요. 바닷속에 버려진 플라스틱, 그러니까 화학 섬유 폐그물을 100% 재사용해서 만드는 가격은 좀 비쌉니다. 바지 하나가 10만원 정도 하니까 비싼 편이죠. 이런 거를 만들었다. 또 어떤 제품을 만들었느냐? GPIW라고 해서 Great Pacific Iron Work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이론 워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본 쉬나드라는 사람이 1970년부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1970년이라는 이 연도가 좀 이 파타고니아 회사에서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렉션, 이거는 순전히 뭐 자기 회사에 그 전환된 거를 기념하기 위한 건데 또 그런 의미에서 기념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순면으로 된 재사용된 면으로 된 바지와 티셔츠를 출시를 했습니다. 또 PFC라고 해서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 PFC가 뭐냐 하면 코팅, 방수 코팅을 할 때 쓰는 원료입니다. PFC는요, 의류에도 많이 쓰지만 식기류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을 가하면 발암 물질이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PFC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거를 옛날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옷은 특히 이제 방수 소재의 옷은 대부분 PFC가 들어갑니다. 근데 파타고니아는 이게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내분비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에서는 PFC 프리, PFC가 들어가지 않은 방수, 발수 처리를 한 의류를 또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단은 리사이클된 나일론, 재사용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완전히 방수는 아니지만 가볍게 내리는 비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만큼 발수 처리가 된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렇게 옷 등산 의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에 노르웨이에 있는 제품들이 방수를 한 방수 기능이 있는 옷을 만들 때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단에다가 왁스를, 천연 왁스를 발라서 옛날 방법으로 방수 처리를 하는 옷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파타고니아는 아예 PFC를 쓰지 않으면서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발수 처리를 한 원단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등산 바지의 이 허리를 묶는 시스템인데요, 다 파타고니아 제품이긴 합니다. 다 파타고니아 제품인데, 이게 이제 버클이 있는 등산 의류에서는 좀 많이 요새 최근에 많이 쓰는, 그러니까 벨트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옷마다 이렇게 벨트를 따로 제작을 많이 하는데요, 뭐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버튼 단추가 있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 파타고니아에서 이런 플라스틱 버클을 쓰지 않고 끈으로 묶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등산 아웃도어 의류는 정말 친환경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아웃도어 의류 제작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가 정신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는 국내 등산화 제작사를 한번 소개하는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